오늘 설명하는 이 내용이 선수의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체력 운동을 아무리 한들 경기장에서 빨리 지칠 수밖에 없고 속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힘들며 여유있게 플레이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급한 플레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말하면 이 기술이 몸에 체득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유있어 보이고 침착할 수 있으며 스피드 변화를 주기에 용이하며 훨씬 덜 지치며 공을 더 부드럽게 다루며 플레이할 수 있다. 밖에서 볼 때도 훨씬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이 기술은 바로 온몸에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기술에 경지에 오른 사람을 보면 그 동작이 엄청 쉬워 보이는 것을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 그 말은 즉슨 동작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불필요한 힘을 들이지 않고 수행하기에 쉬워 보이는 것이다. 축구선수를 예로 들면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알베스, 네이마르 등 공을 지혜롭게 찬다고 불리는 선수들이다. 아마추어 축구를 하는 사람과 선수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아마추어 선수들은 예를 들어 드리블을 할 때 딱딱 끊기며 나무 토막이 움직이는 것 같이 딱딱하게 힘을 왕창 주고 드리블을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공 다루는 기술이 별로인 사람을 보고 나무 토막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선수들은 익숙한 동작이므로 부드럽게 드리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추어와 선수의 차이가 아닌 선수와 선수의 차이다.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힘이 몸에 엄청 많이 들어가서 한 동작 한 동작에 소모되는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선수가 있다. 경쟁자보다 느릴 수밖에 없으며 근육은 더 빨리 지칠 수밖에 없고 어딘가 모르게 급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 자신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적을 상대한다면 쉽게 이길 수 있겠으나 우리의 목표는 실력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테크닉이다. 공을 높이 띄워놓고 잡는 연습을 해봐라. 그리고 이번에는 몸의 힘을 완전히 의도적으로 빼면서 그러나 코어와 중심은 항상 잡아놓고 숨을 후 내뱉으면서 한번 잡아보라. 공이 알아서 붙어있게 된다. 힘을 주면 공은 튕겨나가게 되어 있다. 드리블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힘을 빼고 드리블을 해야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고 드리블을 많이 하더라도 지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엉덩이로 튕기면서 드리블을 하는 기술까지 갖춘다면 최소 10배는 덜 지친다고 보장한다. 또한 경기장에서 조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때에도 힘을 빼고 한다면 다리의 피로도를 확연히 줄일 수 있고 호흡에 더 집중하면서 산소의 필요량을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근육은 많이 쓰이면 쓸수록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고 산소는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여태까지 축구를 하면서 어느 때는 몸을 풀 때 벌써 종아리가 말려버리는 경우가 있다. 원인은 모르고 스트레칭과 마사지만 엄청 해대고 경기를 뛴다. 그러나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 벌써 다리가 말리고 호흡은 가빠지고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 공을 받기 무서워하게 되고 수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플레이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체력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겠으나 체력 운동은 이미 빡시게 해놓은 상태이고 체력 운동을 할 때 게으름을 피우던 애들은 오히려 지치지 않고 날아다닌다. 억울하지 않는가? 이 외에도 힘을 빼야만 할 수 있는 플레이와 장점들이 정말 많다. 얘기를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계속 장점들을 나열할 수 있으나 그건 실전을 통해 알아서 느껴보시고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얘기해보자. 사실 간단하다. 오늘부터 어떤 축구 훈련을 하던 의식적으로 몸의 힘을 다 빼보면 된다. 일단 의식하고 인지하여 바꾸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발부터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팔과 어깨에 들어와 있는 불필요한 힘을 전부 빼놓고 마치 문어처럼 움직이되 코어 부분은 제대로 세워놓아라. 힘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잡고 제대로 서 있으라는 것이다. 머리는 누가 위에서 잡아당긴다 생각하고 똑바로 서고 어깨에는 힘을 빼고 골반은 중립 상태를 유지시켜 놓아라. 이게 사실 다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어려우면 그냥 온몸에 힘을 빼되
누가 내 머리 정수리에 줄을 달고 나를 위에서 잡아 올린다는 생각을 하고 등허리만 펴면 된다. 이 상태로 축구를 한번 해보자. 드리블도 해보고 컨트롤도 해보고 방향전환도 해보고 조깅도 해보자. 바로 차이가 느껴질 것이다. 특히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당황을 하여 힘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안 좋은 선택, 급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돋보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힘을 빼고 침착하게 빠져나오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나 그렇게 어려운 플레이를 힘을 빼고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선수의 가치는 당연히 상승하게 될 것이다. 평소에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매일 이렇게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걸 보아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는가? 끝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항상 축구에 대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한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든 글을 통해서든 어떠한 방식으로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른 눈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내 힘과 내 뜻 그리고 내 지식으로 안 됨을 빨리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일에 대한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궁극적인 목적이 고작 내가 성공해서 밥 삼시세끼 잘 먹을 정도의 성공이 아닌 내 축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성공과 모든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멋지게 살아야 될 것 아닌가.